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언더스탠딩이 네. 집값으로 후끈후끈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집값은 사실 오른다고 해도 욕먹기 십상이고 예. 떨어진다고 해도 욕먹기 십상이라 어려운. 웬만큼 똑똑하지 않은 분이라면 얘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예. 저희 뭐 최상욱 전 위원이죠. 예. 위원. 지금 최상욱님이야. 최상욱 작가님 대표님? 음. 대표님이 너 엄청난 분이죠. 엄청난 분이죠. 저는 함부로 집값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예. 자, 그렇습니다. 그 뜨거웠던 기운을 받아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도 굉장히 뜨거운 시간 저희 준비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뉴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늘 뉴스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이제 뭐 실적 발표 기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일단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팀 쿡은 중국으로, 바이든은 이스라엘로. 미국이 최근에 아주 바쁜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은 팀 쿡은 이제 애플의 어떤 중국 수요 둔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이제 방문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 내 수요 부진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 그리고 애플에 대한 어떤 기업의 중국 시장이 워낙 20% 가까운 그런 매출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팀쿡이 이거 잘하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푸틴은 중국 같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푸틴은 네. 또 중국 같네요. 요즘 여행을 많이 다녀. 다들. 자, 그리고 바이든은 또 이스라엘로 간다는 뉴스를 아마 오늘 몇 시간 전에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국무장관께서 바이든이 이제 이스라엘의 국민 지킬 권리, 의무 분명히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저 백악관에서는 이스라엘의 작전 브리핑 청취를 좀 기대한다. 네. 그리고 인도주의 문제도 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이제 어떤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되는 그러한 좀 입장이죠. 예, 그렇죠. 지금 여기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가상 대결에서도 좀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예, 그래서 바이든도 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로 미국 시간 수요일 날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좀 펼쳐질지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스라엘이 정말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정말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좀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지상군 투입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참 어려운 국면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팀 쿡에 대해서는 참 이게 저도 조금만 덧붙여 드리면 네네. 팀 쿡이 이제 중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수요가 좀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게 드러났고, 그쵸? 그런 가운데 중국 가서 아이폰 15 많이 사세요를 직접 얘기하기는 어려우니, 팀 쿡이 어디 갔는지 보니까 게임 행사장을 갔더라고요. 네, 청도로 갔습니다. 청도로? 청도에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니? 텐센트 게임인데 아너 오브 킹스의 게임 행사장이었대요. 저도 이 게임 뭔지는 모르지만 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너 오브 킹스 게임 뭐 경기 같은 거 했나 봐요. 뭐 그런 거 응원하면서 그 포스팅에다가 아너 오브 킹스는 글로벌 현상이다. 글로벌 현상이다? 이게 중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이 현상은 뭐 글로벌 현상이다. 뭐 글로벌 피노미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칭찬 포스팅을 한 거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 세계에서도 일어날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딱 아니 경영자가 가서 많이 사세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약간 되게 좀 애둘러서 애둘러서 좀 마케팅을 좀 하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참 이제 뭐 여러모로 바쁘네요. 우리나라 와서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죠? 그러니까요. 참.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금융기업들, 금융업종들은 벌써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됐고 몇 개의 기업이 좀 남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네. 넷플릭스와 테슬라 그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들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부터 먼저 볼게요. 가장 변수가 많은 넷플릭스 분기 실적이다라고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몇 달 안에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스트리밍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넷플릭스가 좀 밝혔고요. 네. 그리고 실적 보고서에는 가격 인상, 그리고 광고 지원 서비스, 그리고 공유 계정 단속 등을 통해서 가입자 증가에 초점을 맞춰서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실적 발표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구독자 증가가 정말 월가 예상치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다들 정말 이거는 가입자 수, 신규 가입자 수가 서프라이즈 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590만 명이 가입을 했고요. 신규로. 예상치가 18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배, 4배 가까운. 그러니까요. 예, 이러한 3배 가까운, 그러한 이제, 신규 가입자를 좀 보여줬었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약간,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정말 많은데, 가이던스는 조금 보수적으로 했던 그런 지난 분기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클레이즈의 카난 벤카테슈아르. 네. 지금 이름이 참 어려운데, 그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를 분석하시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심리는 올해 현재까지 실적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료 공유 출시로 인해 순풍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약한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로 올해 초와는 상당히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광고 출시 당시에 지적했던 이 초기 광고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목표 주가를 520달러에서 445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네.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처음 또 겪게 됐는데 일반적인 소비자 이탈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케이블 TV 회사, 네. 케이블 TV 회사가 주요 OTT 서비스를 일부 통합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향후 2, 3년 동안에 TV의 생태계가 가입자를 다시 확보하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케이블로 다시 한다고요? 케이블로. 예. 그러니까 케이블 TV들이 이제는 OTT의 어떤 부분을 이제 번들로 어떤 묶음으로 이제 통합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 2, 3년 동안에 지금 넷플릭스 있는 가입자들이 케이블 TV로 또 옮겨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OTT 산업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비판적으로 또 이제 좀 우려 섞인 그런 네. 이제 이야기를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PS 같은 경우에는요. 3.49달러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년 전에는 3.10달러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 비해서는 좀 크게 이제 증가한 수치고 매출은 8.54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은 약 한 11조 정도. 네. 그 정도. 지난해가 7.93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S&P가 사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14% 정도 올랐던 지수가 14% 올랐는데 넷플릭스는 한 21% 정도 상승을 했죠. 예, 그래서 시장 대비 지수 대비는 아웃퍼폼을 했지만 네. 최근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신규 가입자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난 6월까지의 신규 가입자 추이인데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던 신규 가입자였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근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 최근 분기에. 예, 그래서 어떤 가입자 신규 추이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흐름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많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6월 기준으로 6월에서 이제 7월 넘어가면서 고점을 찍고 최근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확 떨어졌을 때, 9월 다들 기억하시죠? 확 떨어졌을 때 FMC. 네. higher for longer. 예. 그래서 금리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고금리를 고착할 것이다라는 것에 넷플릭스는 또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그쵸. 예.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360달러인데요. 제프리스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445달러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업사이드는 조금 있는 상황이고 이 앞쪽에 있는 그 전고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넷플릭스의 OTT. 그쵸. 그 넷플릭스가 네. 넷플릭스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부터를 측정한 거냐면 지난 실적 발표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기 0으로 보이는 데 있잖아요. 시작점이 7월 14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3개월 동안 예. 지금 3개월 딱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다른 OTT 업체들하고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넷플릭스 보세요. 21% 빠졌거든요. 그러네요. 디즈니보다 더 빠졌고 뭐 S&P 500보다 빠진 건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워너 브로더스 디스커버리보다도 많이 빠졌고 파라마운트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그것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21%가 지난 3개월 동안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녹록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월가에서도 좀 보고 있다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그 OTT만 놓고 보면 따로 이제 떼어놓고 보면 넷플릭스가 압도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다른 OTT 기업들, 그러니까 디즈니 전체 말고 디즈니 플러스 OTT만 놓고도 보면 아직도 적자고 다른 데도 다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지금 흑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 맞고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번에도 이제 한 49% 정도 많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거기에다가 다른 데는 다 적자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적자가 어떻게 현금 흐름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지금 월가의 전망치가 3분기에만 약 13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건 맞는데 지금 처한 상황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영화배우 조합과의 그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작가 파업은 끝났죠. 예. 근데 영화배우 파업이 안 끝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 파업은 몇 명 안 됩니다. 만 얼마 되는데 영화배우 조합이 아마 13만 명인가 아무튼 꽤 많아요. 결국은 사실 이쪽이랑 협상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그 요즘에 혹시 넷플릭스 최근에 보셨어요? 저는 자주 보는데 볼 게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새로운 신규 콘텐츠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야, 이게 막 진짜 눈을 사로잡는 그런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저 개인적인 느낌은 뭐냐면은 신작이 나온다기보다 기존작을 다른 데서 사와서 라이선스 인해서 등록 콘텐츠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신규 등록된 콘텐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갖고 그 일단 첫 번째로 배우가 지금 일을 안 하는데 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제 배우들과의 파업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성의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늘어나는데 신규 콘텐츠가 부족하다 보니 가입자 증가를 그럼 정말 많이 기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 내지는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경계심이 있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눈높이가 낮아졌으니 이것보다만 조금 더 높은 것만 나와도 아우 좋다 이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좀 냉정하게 보면 지금 약간 경계심이 있다. 오징어 게임 2가 나와야 돼요. 오징어 게임 2. 그게 나와야. 그렇죠. 넷플릭스 산다. 그리고 월가에서 또 무슨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넷플릭스는 사실 자신들만의 오징어 게임 IP 그다음에 혹시 웬즈데이 아세요? 알죠. 웬즈데이 IP IP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IP를 갖고 자신들 오리지널 IP니까 게임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있었죠. 지난 분기에 실적 때 또 그런 얘기가 게임이 있긴 있는데 지금 안 하니까. 근데 게임 나온다 하실 겁니까? 아이고 저는 게임을 오버워치 한 조에서 그만뒀다니까요. 그러네. 그러네요. 부모님 안부를 너무 여쭤봐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제가 게임은 접었습니다. 뭐였었죠? 화주?
뭐였어? 한조. 한조. 네. 초성은 맞췄네. 아마 여기서도 욕할 거야. 자, 넷플릭스 봤고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예, 또 다들 관심 많으시는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10월 15일 날 이제 수정본이 이제 10월 15일자 기사고요. 네. 오리지널은 10월 12일 날 이미 나왔던 기사긴 한데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영어로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All About Margins 이렇게 돼 있죠. 테슬라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엔 다 마진으로 오늘 이번 실적은 네. 뭐 대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테슬라 하게 되면은 지속적인 가격 인하 정책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마진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다들 아시죠? 네. 아담 조나스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메모에서 이제 수익이 하향 조정될 것의 위험이 있고 현재 테슬라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재 너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특히 내년이 이제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이 아담 조나스가 이제 예측을 좀 하면서 네. 내년에도 과거와 비슷한 수익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궁금증이 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테슬라 투자자 사이에서는 테슬라 차기 모델인 사이버트럭, 사실 사이버트럭이 언제 나오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네. 이 투자자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아담 조나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막 그런 자리를 좀 가졌었나 봐요. 자, 근데 사이버 트랙에 대한 열의가 거의 없었다. 아, 진짜요? 예,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요, 드로리언을 보고, 네. 드로리언이라는 자동차가 이제 뭔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베낀 거 아니냐는 조롱도 있습니다. 백투더 퓨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른쪽 보시게 되면 왼쪽은 이제 사이버 트럭이고 오른쪽 게 이제 1981년 때부터 1983년 때 나왔던 저희 문이 저렇게 위로 열리는 네. 저때 뭐 어마어마한 또 인기를 또 끌었던 그럼요. 그러한 자동차다. 자,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이게 뭐가 비슷하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왼쪽 사진 보면 뒷부분의 라인 예, 저렇게 빠진 라인 있잖아, 라인. 네네. 예, 라인이 좀 비슷하고, 자, 오른쪽을 보게 돼도, 뭐, 앞에, 뭐, 크기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야, 이거 일론 머스크가 저거 보고 그냥 그대로 베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롱하는 좀 사진이 좀 몇 개 있어요. 예, 그건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겠죠. 이 왼쪽 사진은 모를 수 있지만 오른쪽에 이제 백투더 퓨처. 저 영화 정말 사랑합니다. 예, 백투더 퓨처에 나왔던 대표적인 그런 자동차 모델이다. 네. 자, 왼쪽을 보게 되면 뭐 거의 뭐 갈매기 수준으로 예, 뭐 사파리의 갈매기 이 정도로 지금 막 파닥파닥거릴 것 같은 예, 그러한 이제 자동차의 모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부분을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언제 나오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뭐 짜증남,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묻어 나오면서 이러한 이제 짤들이 조금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EPS 예상치가 0.73달러입니다. 매출은 24.3빌리언 달러고요. 2022년, 그러니까 지난 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는 EPS가 1.05달러였고요. 네. 물론 이제 지난 3분기가 훨씬 더 높았고 매출은 이제 올해가 더 높을 예정이에요. 지난 매출이 21.5빌리언 달러니까 올해는 24.3빌리언 달러. 네. 그러니까 한 3빌리언 달러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많은 성장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진 몬스터를 아마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네. 이번 실적은 all about margin 이렇게 이분이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몬스터는 사실 핵심 투자 논쟁 중에 하나인 운영 마진인데 이제 오퍼레이션 마진인데 이게 사실 자동차 회사인지 또는 기술 회사인지에 대한 논쟁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 과거에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는 이제 도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가이던스에 봤을 때 이 도조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좀 기다리시는 이제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논쟁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2월 분기 마진은 24.3%였는데 네. 이번 6월 마진 자체를 보게 되면 18.1%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24%에서 18% 하락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또 가격 인하를 또 했잖아요. 네. 또 추가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번에도 좀 우려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만은 4분기는 이제 회복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한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UBS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하방 리스크가 좀 있다고 얘기했고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수익 기대치가 조금 낮춰진 것은 사실이고 우리도 이제 낮춰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EPS가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주가는 테슬라가 올해 들어가지고 뭐 114%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 S&P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뭐 주가는 또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테슬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으니까. 예.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제프리스라는 아이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제프리스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애플이 화웨이에게 빼앗겼다라고 본인들은 분석을 했어요. 빼앗겼다. 사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진짜 판매량하고 뭐 예. 시장점에 이런 걸 나와 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제프리스에선 빼앗겼다. 이거 화면 보세요 그냥. 그시죠. 아이폰 lose top spot in China 화웨이.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요즘에 애플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나온 내용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건데 아이폰 15 시리즈의 중국 판매 첫 17일간의 판매량이 아이폰 14에 비해서 4.5% 감소했다는 뉴스 아마 보셨을 거고 예. 그 일 있고 나서 팀 쿡이 이제 중국 깜짝 방문했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청도 방문한 거고 제프리스 보고서를 보면요. 이제 분석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공된 스마트폰 판매가 화웨이, 샤오미, 아너 기기를 중심으로 지금 안드로이드 판매가 두 자릿수 증가를 했는데 반대로 아이폰 15 출시 이후에 전년 대비 판매량이 감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화웨이는 아이폰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예.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본인들의 분석이라고 하니까 이제 지금 보니 화면에서도 오버투기잖아요. 저는 이거 오버테이크면은 그러니까 차지할 거다인데 오버투기니까 이거는 차지했다. 했다잖아요. 이미 끝났어. 그렇죠. 제법 잘못 해석한 거 아니죠? 예.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에서 또 이제 월요일에 애플의 목표 주가를 $215에서 $210로 또 낮춰 잡았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215를 제시했느냐, 210을 제시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느냐, 상향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앞서 넷플릭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애플도 그렇고 약간 좀 하향하려는 움직임들이 몇몇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 좀 두렵습니다. 이거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팀 쿡이 지금 중국을 가는 퍼즐이 좀 맞춰지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웨이한테 뺏겼나? 물론 이 기사가 만약 사실이면 네네. 뺏겼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한번 가서 네. 한번 좀 보여줘야 될 좀 쇼맨십도 좀 필요할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팀쿡이 좀 중국을 또 방문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갑자기. 예. 그러니까요. 자, 이런 소식들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가 2부가 더 재밌는 시간이죠. 그렇죠. 코리안 카시카리. 코리안 카시카리 나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안 카시카리 예.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